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후보 간 정책이 첨예하게 달라 지지자들 간의 충돌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각 주정부들은 선거 결과에 따른 소요 사태 등 선거 후폭풍을 막기 위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본부를 찾아 또다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전통적 강세주는 물론 경합주에서도 승리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I hear we're doing very well in Florida, we're doing very well in Arizona, we're doing incredibly well in Texas,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and we're going to have, much more importantly, we're going to have a great 4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유세 현장에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33.1%를 기록한 사실을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 이어 쇠락한 제조업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를 찾아 경합지인 이 지역 주민들의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투표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 독려했습니다. They're expecting up to 150 million, the largest turnout ever. And by the way, folks, if you haven't gotten everybody out, get them out. It ain't over till it's over.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자신은 백악관의 기본적인 품위와 명예회복, 미국의 통합, 중산층 지원을 위해 출마했다면서 변화를 위한 미국 국민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주정부들은 선거 후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하는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극렬 지지자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일부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자칫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워싱턴 DC와 뉴욕시, 시카고 등 주요 도시들은 상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찰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은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또 개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정 0시부터 시작한 미국 대선은 오늘 저녁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투표가 마무리되면 모두 종료됩니다.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두 후보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사전 투표로 참여한 유권자의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체 대선 투표자 수 3분의 1을 넘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측이 제기한 사전투표 정당성 논란 속에 부동층 유권자들까지 투표에 참여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3일 오후 3시 현재 약 1억 117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약 3,590만 명이 조기 연장 투표를 했고 우편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는 64.5%에 해당하는 6,525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1,210만여 명의 투표를 마쳐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주로 집계됐고 텍사스와 플로리다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가 지난 2016년 대선 총투표자의 약 73.4%,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텍사스, 워싱턴, 몬태나, 하와이 등 일부 주에서는 사전투표자가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집계한 플로리다 대학교의 마이크 맥도날드 교수는 지난 1일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유권자로 등록 가능한 2억 3,900만 명 중 67%에 해당하는 1억 6,020만 명이 대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에 대한 공화당 측의 관련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3일 펜실베이니아의 몽고메리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자들이 선거일 전 우표투표 용지 개표를 불법적으로 허용했으며 적어도 1,200명이 불량투표지를 제출한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몽고메리 카운티 대변인은 선거 절차는 견실하며 선거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각각 선거일 3일 9일로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개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을 비난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a terribl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 terrible decision. Now, I don't know if that's going to be changed because we're going to go in the night of, as soon as that election's over, we're going in with our lawyers. 사전투표에 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조기투표가 유권자들의 더 많은 투표권 행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맥도날드 교수는 이번 조기투표율이 무소속 유권자들의 올해 대선 참여도가 2016년 대선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젊고 유색인종이며 간헐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의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을 때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들의 참여 증대는 단순한 당파적 차이를 넘어 선거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 안보국 시사가 미국 대선 투표일인 11월 3일부터 가상전쟁 상황실 가동에 돌입한 가운데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선거기관들이 여러 외부 세력 개입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과 이란,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울프 장관 대행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서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가상국가 안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선거 당일 가상전쟁 상황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활동 등에 대해 전국 각주의 선거관리 인력들이 언제든지 보고하고 당국과 서로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적대국들의 시도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기밀 정보를 각주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공격에 대한 방어 방법 조언 역할을 수행하며 대선 결과가 공식 승인될 때까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12만 7천 표에 달하는 사전투표의 무효화를 주장한 미국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2일 공화당 측이 텍사스 휴스턴시 해리스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즉 차량에 탑승한 채 투표를 진행하는 사전투표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카운티로 텍사스에서도 중요한 경합지역으로 꼽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10곳을 설치해 공화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지역 공화당 측은 텍사스 선거법이 드라이브 스루를 명확히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연석 투표의 불법적인 확장이며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10개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가 모두 민주당 지지층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군사동맹에 참여하면 중국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최근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화상회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미한 동맹이 구축됐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냉전을 적극 수행하는 나라로 보고 있고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에 진 많은 빚을 일부 갚아야 할 때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렐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문특보가 동아시아 4자 안보대화 쿼드를 반중 군사동맹으로 묘사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쿼드는 어떤 종류의 동맹도 아니며 법치와 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의 발언은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 특보의 발언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자세히 소개한 것은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여주며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인권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